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잘 남수 어프로치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운동성 근육 섬유, 안정성 근육 섬유에 대한 비교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잘 해드려야 되는데 항상 걱정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환자분들도 이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에는 근육이 많아요. 그리고 그 근육들은 각각의 근육들마다 개별적인 역할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근육들은 근육의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섬유를 보면 좀 어렵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1형 섬유와 2형 섬유, 그러니까 타입 1, 타입 2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근육 섬유가 있는데 이 근육 섬유에 대한 특징들을 좀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1형 섬유는 보통 그 자세 유지나 지구력, 이런 형태의 기능을 하는 근육이에요. 결국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 부하를 낮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이 수축을 100으로 했다. 그러면 거의 25% 미만 정도로 낮은 강도의 부하로 훈련을 했을 때 훈련이 잘 되는 근육 섬유예요. 그리고 속도도 느리게 가져가야 됩니다. 빠른 운동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근육은 근육에 대한 근비대가 막 일어나는 근육이 근섬유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해달라고 하냐면 한 번에 쓸 때 뭐 100가닥의 섬유가 있다. 한 번에 그 동원을 시킬 수 있는,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 근육 섬유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어떤 사람은 100개 중에 5개, 어떤 사람은 20개, 어떤 사람은 50개, 뭐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개념이 근력이 아니에요. 활성화라 그래요. 가지고 있는 능력상에서 얼마나 끌어다가 쓸 수 있냐, 얼마나 잘 활성화시킬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입 1 섬유는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타입 2가 이제 2형 섬유인데 이 섬유의 특징은 뭐냐면 폭발적인 힘을 내고 빨리, 순발력이죠. 이런 형태의 기능을 하는 근육 섬유예요. 그리고 언제 잘 훈련되냐? 결국에는 부하를 높게 가져갔을 때 훈련이 잘 돼요.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이 근섬유가 훈련이 잘 됩니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 근육이 커졌어요 하는 그 근육 있죠. 그 근비대가 일어날 때 그 훈련이 돼가지고 사이즈를 키우는 근육 섬유입니다. 1형 섬유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 쓸 수 있어요. 2형 섬유는 빨리 지쳐요. 얘는 빨리 지칩니다. 얘는 지치지 않아요. 마라톤 선수에 대한 특징을 가지는 근육 섬유입니다. 얘는 그 100m 달리기에 해당되는 근육 섬유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힘도 좋은데 오래 쓸 수 있는 근육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형 섬유 중에 A라는 알파벳을 붙여가지고 또 설명을 하거든요. 이 근육이 뭐냐?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은 피를 뿜어야 되잖아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도 엄청 좋아요. 근데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래서 오래 쓸 수 있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으니까. 근데 힘도 좋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중간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근육 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는 그 이분법적으로 딱딱 나눌 수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이제 근육으로 가볼게요. 근육으로. 제가 근육 이름을 네모자로 해서 적어놨거든요. 비복근은 종아리 근육인데 겉에 붙어요.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비복근 같은 경우는 거의 60, 70%가 2형 섬유입니다. 힘이 좋거든요. 잘 지치겠죠? 가자미근은 안정되게 잡는 역할을 해요. 근데 1형 섬유가 거의 60, 70%냐? 아니에요. 50대 50입니다. 대퇴사두근 햄스트링은 근육도 많긴 하지만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도 거의 5대5 비율 내지는 이제 2형 섬유가 6이고 안정성 섬유 4 이 정도의 비율을 아마 가질 겁니다. 거의. 장골근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5대5예요. 5대5. 근육들마다 그냥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근육들이 1형 섬유도 가지고 있고 2형 섬유도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로 쓰거든요. 근데 보통 기능장애 가지신 분들이 어떤 형태로 몸이 망가지시냐면
타입 1에 해당되는 일형 섬유에 해당하는 근섬유들이 제 역할을 못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자, 일반 상식으로 잘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운동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땀 흘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네. 빠른 움직임에 뭔가에 대처하고 반응하고, 이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일반인들이 하는 운동은 정말 스포츠에 가까워요. 달리기, 러닝, 빠르게 뛰죠. 네. 그렇게 되니까 훈련을 하면 일형 섬유에 대한 훈련을 하실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형 섬유로 거의 훈련을 다 하겠죠. 그러면 이 근육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안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형 섬유에 대한 움직임 패턴으로 그냥 일상생활을 해버리시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또 바뀌기도 하고 몸 쓰임이 바뀌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거 너무 이형 섬유를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일형 섬유가 제대로 된 훈련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형 섬유를 훈련시키는 형태로 해서 좀 훈련을 가져갑시다. 왜? 자세 유지를 하고 지구력을 가지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안정성이거든요. 아프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전형적으로 내 체중도 지지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운동을 하는데 편식을 하는 형태로 이형 섬유로 조금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치우친 형태로 스포츠 형태로 운동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운동이고, 느리게 부드럽게 했더니 이게 무슨 운동이야, 이게 운동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는 형태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형 섬유의 운동 방식이거든요. 근데 병원에 오시면 아예 저희가 처음부터 그냥 이 병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느리게 내지는 부하를 그렇게 높지 않게 가져갈 거고 부하를 올리긴 할 건데 차근차근 능력에 맞춰서 올릴 겁니다. 왜? 낮은 부하에 내 최대 수축력이 25%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25%라는 건 퍼센트잖아요. 그러면은 10개예요. 10가닥이야. 그러면은 2.5가닥인 거예요. 그러면은 100이다. 25인 거고 200가닥이다. 50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대 수축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형 섬유에 대한 부하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부하를 올리는 거지, 이걸 맞추지 않고 퍼센트 안 맞추고 그냥 부하 그냥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일형 섬유 훈련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힘쓰는 거 훈련, 원래 내가 몸이 나빠졌던 패턴대로 훈련을 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하 조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거 적용을 안 하냐? 저도 모르겠어요. 네, 저도 답답해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니까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니까. 근데 그러다가 몸이 나빠지시면 의심이라는 걸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심이라는 걸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의심을 하니까 저는 이 내용을 계속 전달을 해드릴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합을 하면 여기 글 적어놨거든요. 안정성과 운동성은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둘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근비대가 기능과 건강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왜? 이형 섬유에서 근비대 일어나거든요. 일형 섬유 훈련할 때 근비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계속 근육만 키우신 분들이 일형 섬유에 대한 훈련을 하실 거냐? 거의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환자입니다. 아파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저런 문제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으로 해가지고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7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운동 절대 편식하지 말라고. 높은 부하의 운동이 나쁜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되니까 필요한 만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편식을 하시면 안 돼요. 결국 타입 2에 대한 그 운동성 근육 섬유에 대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만 편식해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 한쪽이 무너져요. 밸런스가 깨지겠죠. 그러니까 운동 편식 없이 일형 섬유에 대한 운동도 하시면서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형 섬유에 대한 것까지 전환해서 같이 하십시오 하는 게 병원에서 요청드리는 사항이에요. 결국엔 뭐냐면 기능장애 재활 치료를 한다. 안정성 기반 위에 부하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부하를 계속 올리겠죠? 그러면서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부하를 올려서 소위 말하는 근비대를 목적으로 한다. 운동하고 싶어. 하시라니까요. 해도 돼요. 살 붙이는 형태로 하시면 돼. 대신 또 괜찮겠지 하고 이쪽으로만 운동을 막 하잖아요. 타입 2 형태로만 운동을 하다 보면 타입 1에 해당되는 운동 섬유가 훈련이 안 됩니다. 또 약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편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하셔라. 같이 해야 건강하다. 결국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근육 빠지면 어떡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높은 부하로 하면 근육은 안 빠지죠. 근데 건강은 나빠져요. 회복이 안 돼요. 기능에 대한 부분이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하냐면 부하를 올릴 건데 빨리빨리 올립시다. 빨리빨리 올릴 수 있게끔 지금 현재는 해야 되는 안 아프게 만드는 운동에 집중을 하고 부하는 최대한 빨리빨리 올려야 되니까 당장은 쓸데없는 필요 없는 운동들은 하지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번에 대해서 지금 엄청 부족하거든요. 여기에 운동에 집중을 한 다음에 어차피 부하는 올릴 거예요. 이제는 그 일형 섬유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이 조금 기본 이상으로 차거든요. 그때 운동성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근육 비대 정말 효율적으로 근육 키우는 형태로 운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항상 안정성 기반 위에서 부하를 상향 조정하면서 가져가면서 부하를 올리다 보니까 속도도 빨리 할 수 있네? 그러면 이형 섬유에 대한 운동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이제 계획을 짜고 있다. 그런데 운동성 근육에 대한 위축이 나 근육 빠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부하를 조절할 생각이 없고 나 이 운동을 버리지 못하겠다. 그러면 병원에 대한 기능 재활 치료를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 예. 진짜 포기하셔야 돼. 이거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저희는 이 운동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지. 몸이 건강하려면 순서에 맞춰서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고 운동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안정성 기반에서 훈련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부하를 올려서 운동성으로 넘어가서 운동하는 것도 추가하셔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게 병원에서의 재활치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고 병원을 오셔야 되고 모르시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기능 재활치료 자체를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 예. 저희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용도 유심히 듣고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재활치료를 시작을 하실 때 고려사항으로 해서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